이제 이 정권이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우리가 지도자로서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을 밟고 압박해서 지금까지 모든 미국 대통령이 얻지 못했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야톨라들과는 좋은 합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대화하면서도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외치는 걸 보면 진심으로 협상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샬롬 이스라엘 언디플로매틱의 또 다른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마크 레게브이며 늘 함께하는 루티 블룸과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2월 11일 트럼프가 네탄야후와 백악관에서 만나는 날입니다. 제 생각에 네탄야후 이후로 그들의 7번째 만남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로 다시 취임한 이후로 이 행정부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로 어떤 외국 정상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루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한 가지 정정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사실 이번이 8번째 만남이에요. 미국에서 7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한 번 만났어요.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맞아요. 그 만남에 대해서도요. 지난 며칠 동안 모두가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왜 네타냐후가 그런지 분석해 왔어요. 왜 네타냐후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그곳으로 날아간 걸까요? 어쨌든요.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비즈니스에서 레리 커들로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봅시다. 이란과 지금의 정권과의 합의가 정말로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그들은 합의를 원하고 있고 다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지만 저와는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차라리 합의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는 반드시 좋은 합의여야 합니다. 핵무기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수년 동안 우리에게 매우 불성실했다고 걱정하죠. 맞습니까? 매우 불성실했죠. 오바마와 바이든. 그들이 이란과 관련해서 괴물을 만들어낸 것은 끔찍했어요. 그 이란 핵 합의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어리석은 합의 중 하나였습니다. 루시, 오늘이 회의 날이긴 한데 이게 저한테 희망을 줘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도 알아요. 당신은 어떤 합의에도 반대하지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당신처럼 이념적인 반감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그 사실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대통령은 회담을 앞둔 몇 시간 동안 그 합의에는 핵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인들은 그들의 프로그램을 해체해야 하고 대통령도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사일, 즉 이스라엘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문제도 포함되어 두 요소 모두 합의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큰 신뢰를 갖게 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는 또한 핵 농축도 안 되고 우라늄 농축도 안 되고 핵무기도 안 되고 탄도미사일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이것과 저것은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쩌면 이란 시위자들을 처형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가 선의가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네,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봅시다. 모두가 추측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확실히 모릅니다. 아무도 그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해석하려고 애쓰고 있죠. 이게 그냥 속임수일까요? 그리고 그는 단지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그는 이 모든 항공모함들을 모았고 알다시피 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가 말했듯이 만약 지금 합의가 없다면 네타냐후, 모두가 왜 네타냐후가 서두르는지 해석하려고 해요. 거기서요? 그들 사이에 균열이 있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뭐가 됐든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해보죠. 이걸 해봅시다. 당신이 제안하신 대로 진행하는 건 괜찮지만 저는 당신의 전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마음속에 뭐가 완전히 있는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고 당신도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꽤 잘 안다고 해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트럼프의 행동과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힘의 정치 파워 폴리틱스를 믿고 전략적 이익을 믿으며 미국과 미국 시민들을 돌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좋아하며 그것이 그가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단지 가족 때문만이 아니라 뉴욕에서 자란 것과 그의 유대인 딸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전에 말했듯이 트럼프는 오바마가 아니고 이런 자유주의적인 비둘기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최후 수단이며 저는 무력 충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사력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신보수주의자도 아니고 국가 재건가도 아닙니다. 그는 장기적인 전쟁, 특히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같은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군사력을 사용하길 원하고 쌈디에스, 즉 전쟁이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올바르게 끝나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군사자산, 즉 육군과 해군 모두를 그 지역으로 이동시켜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합의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란인들이 동의한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선 이란인들이 아니라 이슬람 공화국이고 아야톨라들입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원해서 수만 명이 총에 맞아 희생된 이란 국민들과 구분해야 합니다. 알겠죠,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너콘이라는 용어의 남용과 국가 재건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다룰 주제입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슬람 공화국, 즉 그 아야톨라들과 맺는 어떤 협상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들은 지금 아야톨라가 등장했던 혁명 47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메이니가 프랑스에서 돌아왔죠. 그는 14년 동안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했고 샤는 축출당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떻게 축하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고 소리를 지르고 탄도미사일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미사일에는 실제 미국 장군들의 사진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죽음을이라고 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네, 우리는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어떤 협상이든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협상을 원합니다. 어떤 협상이든 왜 그들에게 유리할까요? 첫째, 그들은 그 협상을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3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더 정밀하고 더 빠르고 더 먼 거리를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맹렬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라늄 농축 비율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트럼프는 그냥 잊으라고 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이미 네타냐후 총리와 만났고 그들 모두가 정말 잘 지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이슬람, 급진 이슬람, 그리고 테헤란 정권에 대해 정말 어리석은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넘기려고 해요. 우리는 오늘 네타냐후와 트럼프 사이에 실제로 닫힌 문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할극과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발표를 하든 어떤 공개 성명을 내든 우리는 그것만으로 군사 공격이 있을지 없을지 진짜로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것 같아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할 한 가지는 만약 어떤 합의를 하게 된다면 단순히 합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합의에 탄도미사일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발 이스라엘을 막지 말아주세요.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그 합의에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겠다는 약속을
아야톨라들에게 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반론해도 될까요? 우리가 계속 진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반론을 재개해야겠습니다. 당신은 탄도미사일 위협을 존재적 위협이라고 불렀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건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핵 문제는 분명히 존재적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과 다른 과격파들, 아랍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한 방이면 끝나는 나라라고 불러왔습니다. 미국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저희는 뉴저지보다 작고 델라웨어 정도 크기로 매우 작습니다. 작은 나라이며 대부분 텔아비브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핵폭탄 몇 개만으로도 이스라엘이 끝장날 수 있어 이것이 존재적 위협입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언급하셨는데 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죠. 12일 전쟁에서 우리는 봤죠. 그때 뭐였죠? 제 생각엔 거의 30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폭탄,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미사일들이 주거지역 등에서 폭발했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존재적 위협이라고 부르는 것은 존재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겁니다. 그건 테러리즘과 비슷하죠. 우리도 예전에 겪어봤고 분명 용납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우리는 그 위협을 제거해야 하지만 그것은 존재적 위협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말씀하신 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 미사일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와 지도도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란의 중앙 텔아비브와 대다 텔아비브 지역 사진이 담긴 포스터와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폭탄이 너희를 향해 오고 있다는 식의 위협 문구도 있었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역할극을 좀 해보죠. 네? 당신이 외교관이고 제가 외교관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하고 싶어요. 참고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매우 외교적이에요. 그가 아무리 강경하더라도 분명히 트럼프와 맞서고 싶어 하진 않을 거고 그럴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터키와 카타르와의 관계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고 그건 가자 지구와 관련이 있어요. 그는 떠나기 전에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기 전에 그랬어요. 그는 자신이 이야기할 주제에 가자 지구와 다른 평화위원회 그리고 지역 문제들이 포함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란이 정말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란이 문어의 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음과 같은 대화를 상상해 보세요. 네타냐후가 아주 신중하고 존경심을 담아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대통령님,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야톨라와는 좋은 합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합의를 지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와 바이든 그들은 많은 피해를 줬고 특히 오바마가 그랬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그 합의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가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패권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당신도 알잖아요. 그들의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이 당신과 얘기하며 동시에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이라고 외치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협상에 성실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당신도 합의 파기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모두 전쟁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봤듯이 10월 7일 이후에 봤듯이 정말로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당신은 이란 국민들에게 곧 도움이 올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들은 그게 어떤 협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네타냐후가 마지막으로 말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대통령에게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도록 하죠.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는 우리가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나는 자산을 그 지역으로 옮겼다. 알다시피 보병대에서 말하듯이 나는 준비 완료 상태고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란인들도 내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비비, 그는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그렇지? 우리에겐 군사적 선택지가 있지만 군사적 선택지라는 건 말이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끝날지는 절대 알 수 없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 이란인들은 오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 그들은 방금 내부적인 모든 문제를 겪었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정권은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야. 맞지?
그들의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그들은 약하고 취약해. 우리는 작년 이맘때는 없었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분명히 3년 전 이맘때는 전혀 없었던 영향력이야. 나는 지금 군사적 영향력에 내부적, 경제적 영향력까지 모두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어. 이제 우리는 합의를 이끌어낼 거야. 이제 트럼프가 네타냐후에게 이 정권의 본질에 대해 말할 거라는 환상은 없어. 나는 그들이 거짓말하고 속인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들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좋겠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고 네타냐후와 자세히 논의할 것 같아. 알다시피 이건 특별한 책임이야. 왜냐하면 너도 비비 그리고 나도 군사적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깔끔하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모든 게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는 군사적 선택지에는 온갖 변수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절대 확신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뭔가를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절대 확신할 수 없어. 만약 협상이 가능하다면 말이야. 우리에게 총구가 겨눠져 있기 때문이야. 그들의 관자놀이에 총을 겨누고 있어. 그래 하자 비비. 세상은 원래 그래. 저들이 우리의 적이야. 난 환상 없어. 지금 그들은 약하고 아주 취약해. 이건 미국에게도 너에게도 좋은 거래를 성사시킬 기회야. 비비. 이스라엘에게도 좋은 거래야. 지금이 바로 그때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대통령님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협상가이시잖아요. 사람들과 거래를 할 때가 지금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들이 약해졌을 때 그때가 바로 그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할 시점이지 거래를 할 시점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약한 상태예요. 정확히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시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을 속이려고 하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제 거래할 준비가 됐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게 가능했다면 말이죠.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테러를 포기하고 시위자들을 죽이는 것도 멈춘다고 해봅시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 자신이 아닐 거예요. 더 이상 최고의 테러 지원국이 아닐 거고 더 이상 지하디스트도 아닐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지만 더 이상 시아파 광신자들도 아닐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지만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우리 할머니에게 바퀴가 달려 있었다면 할머니는 버스가 되었을 거라고요. 그건 불가능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가자지구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해야 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요. 만약 그들이 그런 것들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게 한 가지예요. 두 번째로 가끔은 내 전쟁이 어디로 이끌지 모른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때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도 있어요. 있잖아요. 10월 7일 이후에 이스라엘 안팎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들 하죠.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도덕이나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이익 때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도덕적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요. 정말로요. 그리고 가자지구의 경우 우리는 250명의 인질이 잡혀갔고 이스라엘에서는 1200명이 학살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순간에요. 아마 우리가 협상을 해야 할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슬람 공화국이 더 이상 존재하도록 놔두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정권을 전복하려고 하고 있고 군사 행동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일부는 외부에서, 일부는 내부와 외부에서요. 루시, 트럼프가 아닌 마크로서 먼저 답할게요. 비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그런 말 안 할 거라고 봐요. 당신은 요점을 짧게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겠지만 트럼프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독백하듯이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점을 말하고 넘어가야죠, 맞죠?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 대통령, 특히 이 미국 대통령에게 말할 때의 방식이에요. 이제 트럼프로서 대답하겠습니다. 비비, 당신은 도덕에 대해 이야기하고 끝나야 할 사악한 정권에 대해 이야기하죠. 9.11 이후를 봐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 우리를 쫓아낼 권리가 있었어요.
조지 W. 부시는 자신이 한 일을 할 모든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똑똑하지 않았어요, 비비. 도덕적으로 정당했을지는 몰라도 현명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발이 묶였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그렇게 빨리 일을 끝냈을 때 20년 동안 그 늪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비비. 그리고 이라크는요? 비비? 그게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우리가 거기 묶였었죠. 몇 년 동안 아니었나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도덕적 권리가 있었어요, 비비. 하지만 미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면 전쟁에 나설 것이며 나라와 이익을 지키고 적들과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과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제가 제안한 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들이 핵 프로그램 해체에 동의하지 않고 탄도미사일 문제도 진전이 없다면, 제가 만약 군사 행동을 해야 한다면 미국 국민들은 저를 지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그전에 모든 외교적 방법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지 W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비비. 신뢰합니다. 이라크를 언급하셨는데 실례합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대통령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라크를 언급하셨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라크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문제는 이란이었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라크가 잘못된 목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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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이란이에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계속 이란이라고 했어요. 참고로 저는 수십 년간 그렇게 말해왔고 사람들은 저를 비웃으며 공포 조장한다고 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미군이 이란에 직접 투입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의 목적이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인들은 12일 전쟁과 미드나잇 해머 작전, 그리고 비폭격기로 당신이 참여한 그 작전의 큰 성공을 보았어요. 정말 대단한 성공이었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죠. 그게 한 가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당신이 만약 그들이 협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선 당신은 어차피 이미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마크, 당신이 저에게 총리님 네타냐후는 트럼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제가 직접 대통령들과 얘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맞죠? 저는 마크 씨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점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단합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감하는 한 가지는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이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행동을 취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여긴다는 점이에요. 항상 남는 유일한 질문은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란이 보복하거나 먼저 공격하거나 선제 공격할 때를 대비해서 충분한 요격 미사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스라엘의 많은 전문가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미국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이 선제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정권 인사들까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슬람 공화국에서 모든 축하 행사가 벌어지고 있지만 누가 거기에 없는지 아시나요? 바로 그의 벙커에 있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예요. 총리님, 제가 답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미드나잇 해머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대성공이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특정 목표를 가진 외과적 타격이었고 그 목표는 특정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였으니까요. 하지만 특정 이란 핵시설들이 제거되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서 임무는 완수되었고 몇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정권 교체와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건 말이죠. 비비, 당신은 전쟁을 겪어봤잖아요. 그건 훨씬 더 광범위한 목표이고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목표입니다. 이 대화가 생산적이길 원한다면 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 선호는 합의, 좋은 합의이지 나쁜 합의가 아닙니다. 저는 오바마가 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바이든이 했던 똑같은 실수도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미국의 좋은 합의를 원하고 이스라엘에도 좋은 합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비비, 좋은 합의를 위해 필요한 점을 말해줘요. 내일까지 논의할 수 있지만 당신이 반대해도 이란이 동의하면 합의는 성사될 겁니다.
오늘 아침 자레드와 스티브에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어제 당신과 있었고 당신이 동의했다고 했지만 당신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란이 실제로 이행하기 전까지는 제재 해제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합의에 서명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재 해제는 그들이 실제로 남아있는 핵시설을 파괴하기 시작했을 때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영해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소 짓고 서명한다고 해서 그들이 얻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행에 기반한 단계적, 절차적 과정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당신은 보호를 위해 독자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원칙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탄도미사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도 협상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재 해제나 완화는 오직 이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협상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만약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이 협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이란인들 뿐입니다. 그들이 어리석고 진지하게 협상할 의지가 없고 합의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미국 국민 모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정말 훌륭한 지적이에요. 이 점은 말씀드릴게요.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지금 네타냐후가 아니면 정말로 그렇죠. 이게 잘 안 될 경우 이스라엘의 손을 묶어둘 수는 없다는 점을 꼭 말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공격해야 한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그건 이란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말한 건 탄도미사일 기지, 우라늄 농축 시설, 혁명 수비대와 바시지의 수뇌부, 그리고 아야톨라들을 공격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목표를 정해서 정밀 타격을 해야 해요. 다른 나라에서 정권 교체를 하는 건 미국의 일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건 절대 아메리카 퍼스트의 의미도 아니에요. 그 의미는 이란 국민들이 그들을 총으로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용기를 내서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일의 핵심이에요. 어쨌든요, 다시 한번 행운을 빌어요. 저는 이란인들과 선의의 거래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가 거래하는 건 미안하지만 이란인들이 아니라 아야톨라들이에요. 제 생각에는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본성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만약 바꾼다면 이슬람 정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질문은 백악관과 예루살렘이 얼마나 또는 얼마나 많이 협력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협력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미리 알려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미리 알아야 할까요? 그리고 누가 먼저 공격할 건가요? 우리가 행동하려면 이란의 공격을 먼저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들이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니 빨리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아야톨라가 그런 것들에 동의할 의사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설령 동의한다고 해도 진심이 아닐 거예요. 제 사람들이 당신 사람들과 제 장군들이 당신 장군들과 대화 중입니다. 특히 당신 비서실장이 강인한 장군처럼 보여 마음에 듭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무엇을 할지, 그리고 우리는 훌륭한 공조를 할 겁니다. 정말 훌륭한 공조를 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비비, 당신의 팀과 제 팀, 제 장군들과 당신의 장군들, 우리는 정말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 협력이 이전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전쟁이 될 겁니다. 그게 트럼프답게 너무 과한가요? 아름다운 함대와 거대한 하지만 어쩌면요, 비비, 알겠어요. 그게 선택지예요. 만약 이란인들이 협상을 원하지 않고 멍청하다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이 협상을 선택한다면 그건 오직 내가 내 권총을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에 겨누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만약 그들이 협상에 동의한다면 비비, 우리가 그들이 협상을 어기는 걸 본다면 기회를 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협상을 어긴다면 내가 공개적으로 말할 거예요. 모든 제재는 즉시 시행되며 필요하면 군사력도 사용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이익을 지킬 권리가 있지만 비비, 이번 기회는 줘야 합니다. 지금 이 정권이 무릎을 꿇고 있고 이 정권이 유례 없이 약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압박과 외교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저도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미친 사람들이고 알다시피 하지만 지금 그들이 약하다면 우리는 그들의 목을 밟고 압박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란과의 관계에서 모든 미국 대통령이 그리고 지미 카터 이후 모든 이란 대통령이 이루지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당신이 그 과정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합의를 만들어냅시다. 좋은 합의입니다. 야, 하지만 제재를 해제하면 그들의 약점이 오히려 그들의 강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모든 핵시설을 재건할 더 많은 자금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탄도미사일 개발도 전속력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하죠. 그들의 자금이 끊긴다고요. 네. 과거 행동만 봐도 알 수 있듯 그들은 어떤 시설에도 사찰단을 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하지만 오바마와 바이든이 약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장난을 치기 시작했죠. 트럼프는 그들이 나와 한 약속을 어기면 군사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존중하고 트럼프가 한 말은 지킨다는 걸 압니다. 또 저는 필요할 때 바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극심한 지옥의 분노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란인들 같은 사람들과 장난을 치려고 한다면 미소를 지을 수는 있지만 아주 강력한 몽둥이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이슬람주의자들 같은 사람들과는 알겠죠? 이란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이 이란의 모든 기술을 제공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술은 중국이 자국민을 어둠 속에 가두는 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인터넷과 외부 세계와의 소통 측면에서 그것이 주로 아야톨라들이 인터넷을 최대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제공했을 때조차도 그것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사람들을 문자 그대로 문서 안에 가두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비, 그게 우리 차이야. 넌 지역 강국이고 나는 세계 강국이라 중국과 러시아 모두 신경 써야 해. 나는 이란인들을 위험에서 빼내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 그래야 미국의 진짜 위협에 집중할 수 있지. 이란이 위협이라는 건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 이란은 중간 규모의 강국일 뿐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다르지. 그들은 핵무기도 있고 진짜 강력한 경쟁자들이야. 나는 이란을 이 문제에서 제외시키고 싶어. 그리고 바로 내가 중국과 러시아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협상을 해야만 하는 거야. 비비. 그런데 그러면요. 하지만 그게 이란인들, 이란 국민들에게 한 당신의 약속, 곧 도움이 올 거라는 약속과 모순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총리가 그 문제를 제기할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스라엘 총리가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죠?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곧 도움이 온다는 건가요? 당신이 그렇게 말한 후에 실제로 몇천 명의 이란인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그들이 거리에서 계속 시위할 용기를 얻었다는 것도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아세요?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곧 도움이 온다는 게요? 협상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을 지지합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이 끔찍하고 경멸스럽고 사악하고 부패하고 무능하며 테러리스트인 정권을 몰아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그건 이란 국민들이 해야 합니다. 제가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만약 우리가 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손발을 묶는다면 어쩌면 그것이 정권 교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적어도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벨시즈, 혁명수비대, 인프라 프로젝트, 최고 도서관을 겨냥한 정밀 타격처럼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황금길이 따로 있고 또 온갖 끔찍한 위험으로 가득 찬 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길 모두 위험합니다. 저는 대통령이고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이 협상이 위험을 줄이고 이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협상에서든지 비비, 당신은 정치 협상을 많이 해봤고 비비, 저는 비즈니스 협상을 해봤습니다. 당신이 협상하는 상대가 약할 때 그 점을 이용해서 가능한 최고의 거래를 이끌어냅니다. 알겠어요. 들어봐요, 마크. 이제 우리 팟캐스트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 알죠? 이제 역할극 끝, 다시 마사로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 마크와 루시로 돌아왔어요. 당신이 내가 네타냐후 역할을 잘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내가 트럼프 역할을 한 건 어땠어요? 꽤 괜찮았어요. 꽤 괜찮았어요. 하지만 트럼프보다는 좀 더 또렷하게 말하긴 했네요. 네타냐후가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를 보고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실제로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 즉 말하지 않고도 전달되는 의미나 그 뜻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도 관련이 있었어요. 알다시피 우리는 공개 발언과 무관하게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해요. 이제 마크와 루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저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동포들처럼 사실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군사 공격이 있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과 협력해서든 이스라엘이 선제적으로 하든 아니면 선제 공격이 아니든 상관없이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여전히 매우 위험한 이 지역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가자, 시리아, 터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멘 후티도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선호가 아니라 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은 모든 것이 미친 이란 정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트럼프가 원하는 타협을 하면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네타냐후의 방문 덕분에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문제가 적은 합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에게서 본 모든 것에 대한 제 인상은 그가 합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좋은 합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끔찍하고 나쁜 오바마 합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게 명확하다는 것, 그게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진지한 협상의 게임을 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우리가 이런 끔찍하고 어려운 타협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후에는 이 사람이 더 이상 백악관에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은 확실히 이란 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이 이란 쪽에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공이 이스라엘 쪽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또 다른 논의거리이고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다시 한번 저희는 매 에피소드마다 다음 주에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마무리하죠. 우리가 방공회에 있을지 방공회에 있지 않을지 등등에 대해서요. 그래서 루시, 저희는 지켜볼 거고 이스라엘 총리로서 당신과 이야기해서 즐거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저도 마찬가지로 즐거웠습니다.